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전자책 10페이지의 링크를 클릭을 해서 원고 서식을 다운을 받겠습니다. 원고 서식을 다운을 받고 압축 파일을 풀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폴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고를 작성을 할 때에는 제공이 되는 기본 양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책의 크기를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책 크기에 맞는 원고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약간씩 수정을 한 원고 서식이 있어요. 그거를 사용을 하셔도 돼요. 고급 서식은 제가 디자인을 조금 더 변경을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나는 디자인을 조금 더 멋지게 변경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기본 서식을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전자책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나는 A4 국배판으로 원고를 작성을 할지 A4 풀빼다 방식으로 원고를 작성을 할지 결정을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A4 국배판 원고를 수정을 해서 작성을 할게요. 네, 파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백을 설정을 해야 돼요. 지금 이쪽 그리고 꼬릿말, 머릿말 이쪽에 여백이 너무 커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글이나 사진 같은 게 매우 적겠죠. 그래서 여백을 조금 더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F7번을 눌러보시면 제 편집 용지라고 있어요. 또는 왼쪽에 이 눈금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편집 용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백을 설정을 할 거예요. 위쪽 5, 탭키를 누르고 아래쪽은 5, 탭키 안쪽 17, 그리고 바깥쪽은 8, 머릿말은 15, 꼬릿말은 17. 지금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옵션이 맞쪽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이 책처럼 만드는 설정입니다. 안쪽은 17로 바깥쪽보다 크기가 더 커요. 왜냐하면 지금 이 책이 접히게 되면 이 여백이 훨씬 더 커야지만 여기에 글이나 그림들이 잘 보이게 돼요. 안으로 쏙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쪽은 무조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7보다 더 낮은 숫자를 쓰게 되면 글자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바깥쪽은 이 숫자보다 더 크게 하셔도 돼요. 작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작게 하게 되면 글씨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종이의 바깥부터 시작이 되니까 너무 여백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최소 여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 클릭. 조금 더 이제 여백이 좁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책 17페이지의 머릿말을 작성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책들을 한번 펼쳐 보세요. 머릿말과 꼬릿말의 위치, 정렬을 보게 되면 종이책의 왼쪽 페이지를 보면 짝수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짝수 페이지는 왼쪽으로 정렬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리고 홀수 페이지는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머릿말과 꼬릿말을 작성을 할 때에는 짝수 페이지, 홀수 페이지에 따라서 이런 정렬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머릿말과 꼬릿말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6페이지 또는 8페이지부터 내용이 작성이 되어 6페이지는 짝수 페이지죠. 짝수 페이지는 왼쪽에 정렬을 시킬 거예요. 머릿말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쪽 도구 모음에서 머릿말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저랑 한글 버전이 다르시면 화살표를 누르셔서 머릿말, 꼬릿말 단축키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NH
여기에서 현재 6페이지 짝수 쪽이죠. 짝수 쪽 클릭, 만들기 클릭. 여기에 머릿말을 작성을 할 거예요. 도형, 표 등을 사용을 하면 책을 더욱 멋있게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 표 만들기. 저는 한 2줄, 칸수도 한 2칸 정도 만들도록 할게요. 칸을 대충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여러 칸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칸을 늘릴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면 이렇게 확대를 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전체 다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버튼,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누르겠습니다. 선 없음, 모두 설정. 네, 지금 보이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벤터 50시간 완성, 이렇게 문자를 삽입을 하고, 이 문자는 상업용 무료 글꼴을 사용을 할게요. 그 다음 조금 더 꾸며야 되겠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표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선을 그릴 건데 굵기는 조금 더 굵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굵게. 색상은 조금 파란색 계열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파란색. 그리고 아래 선만 표시가 되게끔 조금 더 굵게 할게요. 확인. 그 다음 문자의 크기를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여기도 변경을 할게요. 컨트롤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선, 아래 버튼, 선 굵기 동일하게. 색상을 조금 연한 색으로. 확인. 아까보다는 머릿말이 조금 더 멋있어졌죠. 이런 식으로 도형과 표 등을 활용을 하면 조금 더 멋지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표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옵션이 해제가 되어 있어요. 이 옵션이 해제가 되어 있으면 위치가 마음대로 좀 바뀌어요. 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처럼 취급으로 선택, 설정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A, 전체 다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머릿말, 꼬릿말, 닫기. 네, 짝수 페이지는 머릿말이 모두 작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홀수 페이지. 홀수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쪽, 머릿말, 홀수, 클릭, 만들기, 컨트롤 V. 홀수 페이지는 오른쪽에 정렬이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문자를 잘라내기, 컨트롤 X, 컨트롤 V, 컨트롤 A 전체 다 선택을 하고 오른쪽 정렬. 칸을 좀 줄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줄이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오른쪽 버튼, 셀 테두리 배경, 동일한 굵기로 색상을 변경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나가기, 닫기. 그럼 머릿말은 홀수 페이지 오른쪽에 정렬이 되어 있고 짝수 페이지는 왼쪽에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꼬릿말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꼬릿말에는 페이지 번호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절대 지우시면 안 돼요.
꼬릿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보기에서 표시 숨기기 조판부호 클릭. 여기를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조판부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쪽번호로 나오게 돼요. 이거는 절대로 지우시면 안 돼요. 쪽번호는 제가 잘라내기로 오려두기 컨트롤 X 눌러놓고 나머지 내용은 다 지우셔도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표 만들기 두 줄 전체 다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버튼 선 없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셀 테두리 배경 각 셀마다 적용.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색상을 주도록 할게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는 단원 1 이렇게 각 단원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글꼴 마찬가지로 상업용 무료 글꼴 넣어주시고 페이지 번호 아까 잘라내기 했었던 페이지 컨트롤 V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머릿말 꼬릿말 나가기 간단하죠. 지금 짝수 페이지 동일한 방법으로 수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판부호는 보이지 않도록 숨겨주시면 돼요. 7페이지의 꼬릿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더블 클릭을 눌러서 글자처럼 취급 설정 바깥쪽에서 클릭 컨트롤 A 전체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그 다음에 나가기 홀수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해서 꼬릿말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A로 전체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지울게요. 컨트롤 V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을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면 되겠죠. 이걸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X 지우기 여기서 컨트롤 V 오른쪽 붙이기 지금 이거는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나가기 닫기 그러면은 홀수 페이지는 오른쪽 정렬 그리고 짝수 페이지는 왼쪽 정렬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정렬하지 않고 가운데에 정렬을 해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전자책 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스타일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고를 작성을 할 때에는 다양한 단원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이런 식으로 원고가 작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대단원의 크기는 제가 크게 변경을 할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변경을 하고 글꼴도 변경을 하고 중단원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크게 변경을 하고 글꼴체도 조금 차이를 두기 위해서 변경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꿀 거고
들여쓰기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소단원도 마찬가지로 글꼴도 바꾸고 크기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들여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 내용들을 스타일로 설정을 하면 수정을 하기가 매우 쉬워요. 또 다른 페이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럼 일일이 글꼴 크기 변경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에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마우스 커서를 놓은 다음에 Alt-C를 누르게 되면 이 현재 글꼴의 스타일을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글자와 문단 둘 다 복사. 복사 클릭. 그 다음 변경을 하고자 하는 문자들 드래그를 하거나 바깥쪽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이 돼요. Alt-C. 다시 한 번 더 커서 놓고 Alt-C. 복사, 복사. 전체 다 선택하고 Alt-C. 네, 이런 식으로 Alt-C, 복사, 전체 다 선택하고 Alt-C. 이렇게 똑같은 스타일로 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타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서식에서 스타일 클릭. 다양한 게 있는데 그냥 다 지울게요. 지우고 이 두 개는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스타일을 하나 만들게요. 새로운 스타일. 예를 들어서 대단원 확인 추가 설정. 그럼 대단원이라는 스타일이 지금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중단원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서식 스타일 그 다음에 추가 중단원 추가 설정. 다시 한 번 더 마우스 커서를 놓고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돼요. 스타일 추가. 이번에는 소단원.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스타일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변경을 하고자 하는 문자를 전체 다 선택을 하고 이거는 대단원으로 똑같은 스타일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대단원 중단원 중단원 이런 식으로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매우 간단하게 스타일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단원의 문자의 크기나 글꼴을 변경을 할 거예요. 이렇게 변경을 한 이후에 스타일 현재 모양으로 바꾸기. 마우스 커서를 놓으신 다음에 스타일 소단원 현재 모양으로 바꾸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반영. 여기에 소단원으로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는 문자들은 모두 스타일이 똑같이 변경이 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원고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Alt-C 복사 선택하고 Alt-C 이런 식으로 그냥 스타일 복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자책 19페이지 원고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런 픽사베이 같은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무료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서 삽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일러스트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직접 이미지를 창작을 해서 삽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삽입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이미지를 한번 삽입을 해볼게요. 라이센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상업종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출처 밝히지 않아도 된다. 확인하고 다운을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운받은 이미지를 간단해요.
컨트롤 C 복사죠.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컨트롤 V, 그 다음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처럼 취급 체크해 놓으시고, 이 이미지의 크기를 변경을 하거나 또는 가운데 정렬로 위치를 맞추거나 테두리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이용을 해서 단순하게 이미지를 삽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픽픽이라는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삽입을 해볼게요. 픽픽을 실행하고 옵션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캡처 방법에 따른 단축키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역을 지정하여 캡처를 단축키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단축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캡처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드래그, 컨트롤 C, 커서 놓고 컨트롤 V. 간단하죠? 다시 한번 더 캡처를 해볼게요. 조금 더 크게. 설명 같은 걸 넣고 싶어요. 그럼 텍스트로 색상 변경하고 드래그, 문자의 색상 변경하고 크기 변경하고, 여기서 사용하는 글꼴 마찬가지로 상업용 글꼴 사용을 하면 되겠죠. 글자를 넣거나 도형을 그리거나 번호도 넣을 수가 있어요. 번호. 그리고 화살표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컨트롤 C, 여기에서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캡처한 이미지를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픽픽에 있는 이런 도형들과 문자를 사용하기가 어렵거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파워포인트도 매우 간단합니다. 컨트롤 V, 캡처한 화면을 가지고 오고 여기에서 다양한 도형들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형도 넣고 문자도 넣고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변경을 한 다음에, 또는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런 그림들을 조금 더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있죠. 색상도 변경할 수 있고. 그럼 이거를 전체 다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커서 놓고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수정을 한 다음에 이미지를 삽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멋있게 원고를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종이책의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수로 머릿말과 꼬릿말이 있으면 더 멋진 책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짝수 페이지는 왼쪽 정렬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머릿말, 꼬릿말, 왼쪽 정렬. 페이지 번호는 가운데 와도 또는 왼쪽으로 정렬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홀수 페이지는 오른쪽 정렬. 그 다음에 원고 스타일들을 설정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원고를 작성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캡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거나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이 이미지를 삽입을 하면 조금 더 교재의 품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